만약에 우리 지구가 핵전쟁, 기후변화, 운석 충돌 등등 때문에 멸망 직전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인류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끝장인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수성 그리고 금성에서 인류가 식민지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천체는 우리 지구의 위성, 달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달에서 살 수 있냐 없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어요. 1638년 영국 왕립학회 존 윌킨스는 신세계와 다른 행성에 대한 강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달에 인간의 식민지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죠.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관했던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이렇게 말했죠. 달에 정착하는 것은 인류가 성간종이 되는 주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이 시작될 무렵부터 달 식민지에 대한 얘기는 정말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작가 아서 C 클라크는 팽창식 모듈을 사용해서 달기지를 만들고 단열을 위해서 달먼지로 뒤덮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1959년 존 라인하르트는 학술지 영국 행성관학회에 달 건설의 기본 기준이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죠. 민간에서만 이런 제안들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미 육군에서는 1967년까지 달에 요새를 짓자고 하는 계획, 프로젝트 호라이즌도 제안했었고요. 미 공군은 아폴로 프로그램 이전에 달 착륙 프로젝트로 루넥스를 제안한 적도 있었죠. 여러 가지 도서나 미디어에서도 달에 인간이 산다는 건 완전히 단골 소재죠. 세계 최초의 SF 영화 달 세계 여행, 슈퍼그랑조, 고요의 바다도 그렇고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있죠. 월레스와 그로밋은 달 치즈를 즐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달에 기지를 짓고 살 수 있을까? 자, 먼저 긍정적인 요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달에 물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요인입니다. 인도의 찬드레안 1호는 달 표면에 상당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남극으로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은 더 많아졌다고 해요. 또 달에서 햇빛이 드는 곳에서도 물이 발견됐다고 하죠. 이 물이라는 건 지구 생명체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수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수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씻을 때도 사용하고요. 농사를 지을 때도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이제 달에 있는 물은 얼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따로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달에 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달기지 건설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 요인입니다. 굳이 지구나 다른 천체에서 물을 갖다가 달로 실어 나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달기지 건설의 긍정적인 요인은 풍부한 자원입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는데요. 덕분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헬륨3가 달 표면에 잔뜩 쌓였어요. 달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인 거죠. 이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헬륨3를 가져다가 핵융합을 해낸다면 인류는 앞으로 몇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해요. 완전히 에너지 혁명인 거죠. 게다가 태양풍은 계속해서 달을 직격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원이 계속 리필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달에 기지를 짓는다고 하면은 달에다가 핵융합 발전소를 짓고 달 식민지 전체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돼요. 만약에 핵융합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그만이에요.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는 대신 태양광을 직방으로 받거든요. 그만큼 태양광 에너지 효율은 충만해지겠죠. 자, 그래서 달에 기지를 짓고 달에 살게 된다면 에너지 걱정은 적어도 평생 없을 거예요. 달 식민지를 건설한다면 지구랑 가까워서 좋아요. 지구와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5천 km. 아폴로 11호는 발사한 지 4일 만에 달에 도착했고요. 한국의 다누리는 연료를 많이 아끼는 길로 가도 4개월 반이 걸렸죠. 다른 그 어떤 천체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이 생겨요. 지구에서 달과 지구 간에 사람과 물자를 나르기가 좋고요. 시간과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경제적이죠. 달 식민지 건설의 긍정적인 요인 네 번째는 달이 중간 정거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태양계 탐사 그리고 외계 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간 정거장이 될 거예요.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지구에서 바로 다른 외계 행성으로 나가면 되지 않아?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죠. 만약에 달에서 우주선이 출발하면 연료를 훨씬 덜 쓰게 되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우주선이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앞면은 항상 지구를 바라보고 있고 달의 뒷면은 언제나 지구 반대편을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달의 뒷면에다가 우주 발사체 정거장을 세운다면 발사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쏘아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에드 아스트라를 보면은 주인공이 지구에서 달로 갔다가 달에서 내려서 달 뒷면에 있는 발사대에서 다시 출발하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은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미래에 있어서 달은 화성을 탐사할 때 중간 정거장이 될 거고요. 더 멀리 있는 목성이나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외계까지 나아갈 때도 우리 인류는 달에 있는 정거장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달 기지를 짓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달의 중력이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아이 뭐시여, 방금 전엔 중력이 약해가지고 좋다더니 이제는 중력이 약해서 안 좋다는 거야? 뭐야? 물론 발사체 같은 걸 쏠 때는 좋지만 중력이 낮기 때문에 달에 대기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든 달에다가 대기를 형성하려고 해봐도 애초에 천체의 중력이 대기를 잡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시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대기가 없다는 건 단순히 숨만 못 쉰다는 게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와 자기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 태양풍,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표면이 노출됩니다. 보통 지구의 경우는 유성과 같은 우주의 위험 물질들이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은 불타면서 으스러지죠. 하지만 달에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위험 물질들이 그대로 달 표면에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달 표면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 기지를 세울 때는 협곡 사이에다가 짓는다든가 동굴에다가 짓는다든가 땅굴을 판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죠. 달의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단점은 우리 인류가 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육이 퇴화할 수도 있고요. 골밀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달 그 자체를 지구랑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요. 기온도 지구랑 비슷하고 자기장도 있는 식으로요. 하지만 달은 애초부터 중력이 낮기 때문에 대기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한데 달을 완전히 거대한 돔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거대 달방주인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 이 때문에 여러 정부들은 달 기지를 세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 등에다가 기지를 세우는 거죠. 영화 에드 아스트라에는 이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조석의 웹툰 문유를 원작으로 하는 중국 영화 문맨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달 기지를 도대체 어떻게 지을 거냐? 달 기지는 영상 120도에서 영하 200도에 이르는 극한의 온도도 견뎌야 되고요. 운석, 방사선도 견디고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 지금 현재로서는 달 기지를 건설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은 달에 있는 월면토 그리고 월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로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는 거죠. 자, 확실히 지구에서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건축 자재를 일일이 로켓으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실제로 나사는 항공우주기업 레드와이어와 함께 달 표면의 먼지 입자를 3D 프린터를 통해서 고체 물질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대의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달의 표토 레골리스를 분사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실험도 시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1200도의 고온에서 구운 벽돌은
지구 대기에 2억 5천만 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안정성 면에서는 이미 합격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좋지만 아예 달의 바다 부분에 있는 용암 동굴을 지하 기지로 쓰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도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한 용암 동굴이 있는 게 확인됐는데요. 만약에 이 동굴을 이용한다면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지 않고도 태양 복사, 우주선, 운석 등등 잠재적인 위협들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달에 기지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달에 기지를 짓고 살아간다는 건 소설이나 SF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루나 게이트웨이의 건설 계획 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에 기지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제가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고요의 바다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을까? 마션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